많은 분들이 이미 영화나 역사 수업을 통해 타이타닉호의 침몰에 대해 알고 계시겠지만 그 밖에도 여러분들이 들어보지 못한 타이타닉호를 둘러싼 슬프고 충격적인 진실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데요. 빙산과의 충돌은 이 재앙의 그저 사소한 부분일 뿐이며 진짜 비극은 이 배가 더 많은 사람을 구하려는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은 배였으며 심지어 사람들을 죽이기에 쉬운 구조로 설계되었었기 때문에 애초에 설계만 제대로 했었더라면 이 모든 일들이 벌어지지 않았을 거란 사실입니다. 105년이 지난 지금에야 타이타닉에 관한 이 잊혀진 진실들이 여러분에게 제대로 전달될 수 있다는 사실 또한 매우 슬픈 일 중 하나이고요. 승선 인원의 절반밖에 수용할 수 없었던 구명보트. 비극의 시작은 사람들이 구명보트의 수량이 부족한지도 모른 채 그것을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실제 승선 인원은 2224명이었지만 타이타닉호에는 겨우 1178명의 사람만 태울 수 있는 20척의 구명보트만 실려 있었죠. 구명보트의 부족으로 가파는 아마 아수라장이 되었을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런 사실을 모른 채 정원을 꽉 채우지도 않은 상태로 바다에 띄어진 구명보트도 많아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는데요. 제임스 카메론 감독이 영화를 통해 표현하기도 했듯 대다수 구명보트들이 정원의 3분의 1만 태운 채 내려보내졌다고 합니다. 영화에서 배의 설계자인 토마스 앤드류가 구명보트의 선원에게 성인 남자 70명의 무게까지 태울 수 있다고 말하는 장면이 나오기도 했었죠. 구명보트만 제대로 활용했었다면 2,000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목숨을 구할 수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712명의 사람만 구명보트에 의해 구조될 수 있었습니다. 30초만 빨랐더라도 빙산과의 충돌은 없었을 텐데. 모든 일엔 타이밍이 중요하죠. 타이타닉호의 경우에도 그랬습니다. 딱 30초만 빨랐어도 수천 명의 사람들이 목숨을 잃지 않고 타이타닉호의 명성도 가라앉지 않았을 거라고 하는데요. 견실을 서던 선원이 처음 빙산이 가까이 있다는 걸 발견했을 때 그는 즉시 조종실의 항해사들에게 이 사실을 알렸지만 운명의 빙산과 선체가 충돌하기까지는 겨우 37초의 시간만 남아있었다고 합니다. 1등 항해사 윌리엄 머독이 경로를 바꿔야 할지 잠깐 머뭇거린 이 짧은 순간이 배에 타고 있던 모든 사람의 운명을 바꿔버렸습니다. 항해사로서 머독은 점점 가까워지는 빙산을 확인하려 밖을 내다보았고 어리석게도 경로 변경까지 30초란 시간을 낭비했죠. 처음에 그는 배가 아무 일 없이 빙산을 안전하게 스쳐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곧 그런 자신의 판단이 틀렸다는 것을 알고 그는 배를 우연으로 돌리라고 지시했지만 결국 그로 인해 배는 왼쪽으로 기울고 말았습니다. 또 엔진을 멈추도록 지시하기도 했지만 그 정도 크기의 대형 선박을 그렇게 짧은 시간에 멈추기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었답니다. 타이타닉의 보여주기용 가짜 굴뚝. 타이타닉호는 당시 세계 최대의 호화 크루즈선이었고 처음 항해를 떠나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 배를 향한 사람들의 기대는 매우 높았다고 합니다. 뉴욕으로 가는 가장 비싼 1등석 티켓이 당시 4,350달러, 오늘날 가치로 환산하면 7,000달러, 한화로 약 780만 원에 달하는 금액이었다고 합니다. 당연히 타이타닉호의 설계자들은 이 배가 최고급 외관을 갖추길 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별 기능도 없는 보여주기용 굴뚝들이 타이타닉호에 탑승한 승객들을 죽게 만들 거라는 것은 그들도 예상하지 못했을 겁니다. 타이타닉호에는 크림색과 검은색으로 칠해진 4개의 상징적인 굴뚝이 있었는데요. 그것들은 배의 멋진 외관을 만들어 주었지만 사실 그 중 하나는 실제로는 굴뚝 역할을 못하는 순전히 보여주기용 장식이었다고 합니다. 미관상 대칭을 만들기 위해 쓸데없이 세워진 이 굴뚝은 결국 배가 두 조각으로 부서질 때 쓰러지면서 많은 사람들을 깔려 죽게 만들었죠. 배가 가라앉는 동안에도 계속된 현악 사중주.
영화에서 배가 가라앉는 동안에도 진지하게 연주하던 한 무리의 음악가들을 기억하시나요? 이들이 정말로 존재하는 음악가들이었다고 합니다. 제임스 카메론 감독은 3시간 반이라는 긴 시간 동안 관객들을 사로잡기 위해 여기저기 허구의 설정을 집어넣었지만 중요한 디테일은 그대로 두었다고 합니다. 바로 이 음악가들처럼 말이죠. 승객들과 선원들이 사랑하는 사람을 찾으러 혹은 구명보트를 타고 탈출하기 위해 미친 듯이 배에서 뛰어다닐 때 이 음악가들은 재앙을 마주한 사람들의 사기를 올리고 잠시나마 이 비극을 잊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연주를 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악단장이었던 웰레스 하틀리와 그의 동료 음악가들은 그 배에 고용된 직원도 아니었는데도 말이죠. 즉, 그들은 구명보트에 몸을 싣고 가라앉는 배로부터 목숨을 구하는 대신 2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연주하기를 선택했던 겁니다. 영화에서처럼 실제로 그들은 사기를 높이기 위해 생기발랄한 음악과 유명한 찬송가인 내 주를 가까이와 같은 곡들을 연주했다고 하네요. 하지만 이들 중 살아남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합니다. 배가 가라앉던 날 취소된 구조훈련. 가장 잊을 수 없는 안타까운 사실 중 하나는 배가 침몰하던 당일 오전 예정되어 있던 구명보트 구조훈련이 마지막에 취소되었다는 겁니다. 이 훈련만 제대로 시행했더라면 수백 명의 목숨을 더 구할 수 있었을 텐데 말이죠. 배의 선장이었던 에드워드 제이 스미스는 매우 귀중했을 이 구조훈련을 바다에 나가 있던 4일 동안 한 번도 시행하지 않았고 다른 훈련으로 바꾸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호화롭고 가장 웅장한 배로 보이기 위해 여러 달 동안 인테리어 디자인과 외관 꾸미기에만 공을 들였고 이 때문에 실제 항해에 관한 준비를 할 시간은 없었다고 하는데요. 결국 배가 침몰하던 그날 밤이 되어서야 선원들은 처음으로 구명보트를 타본 것이라고 합니다. 만약 안전에 대한 이런 안일한 태도가 없었더라면 더 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구할 수 있었겠죠. 14년 전부터 재앙을 예고한 소설. 가끔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나기 전 어떤 방식으로든 이를 예언하는 사람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놀랍게도 1912년 4월 14일 일어났던 이 비극과 소름 끼치게 비슷한 이야기를 쓴 책이 있습니다. 타이타닉호가 첫 항해에서 빙산과 부딪혀 침몰하기 14년 전인 1898년 모건 로버트슨이라는 미국의 작가가 이름마저도 비슷한 난파한 타이탄이란 소설을 발표했었다고 하는데요. 이 기이한 우연의 일치는 이름뿐만 아니라 내용에 있어서도 실제 타이타닉호가 침몰했던 상황과 거의 일치한다고 합니다. 소설 속에서는 타이탄이란 이름의 영국배가 첫 항해에서 빙산과 부딪혀 가라앉고 모든 승객과 선원이 물에 빠져 죽는다는 내용이라고 하네요. 실제 타이타닉호에는 생존자가 있다는 것이 소설 속 타이탄과 다른 유일한 차이라고 하네요. 소름!